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활기찬 100세 시대를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채널 실버 건강 박사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혹시 음식을 잘못 드시고 밤새 화장실을 들락날락하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나이 드니 소화가 잘 안 되나 보다. 단순 배탈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만약 그 복통과 설사가 온 가족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무서운 세균 때문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무심코 먹은 음식이 지독한 세균 감염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는 우리 시니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실버 건강 박사가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우리를 괴롭히는 불청객, 세균성 급성장염. 이 지긋지긋한 장염을 확실하게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도대체 이 세균성 위장관염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세균이 우리 장에 침투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세균이 직접 장 점막을 공격하기도 하고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죠. 그럼 이 무서운 세균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감염 경로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깝습니다.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마시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고기나 어패류를 먹었을 때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 조리 과정에서 칼이나 도마를 통해 다른 식재료가 오염되는 교차 오염도 주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감염된 사람의 분변에 접촉해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서 한 명이 걸리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원인균으로는 콜레라균, 이질균, 장티푸스균, 그리고 무서운 합병증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덜컥 겁이 나시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원인을 알면 예방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증상인데요. 내가 지금 겪는 증상이 단순 배탈인지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할 위험 신호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증상은 설사, 구토, 복통, 발열입니다. 하지만 원인균에 따라 특징적인 증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째, 콜레라에 걸리면 복통 없이 쌀뜨물 같은 묽은 설사를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게 특징입니다. 탈수가 아주 심하게 올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둘째, 세균성 이질은 고열과 함께 피나 고름이 섞인 혈변을 보는 경우가 많고 변을 본 후에도 계속 마려운 느낌이 드는 후중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장티푸스는 설사보다는 변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1에서 3주의 잠복기 후에 열이 서서히 올라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인 고열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넷째, 햄버거병으로도 알려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은 이름처럼 심한 복통과 함께 출혈성 설사를 일으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에게는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 생명을 위협하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사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구토가 심해 물도 마시기 힘들다면 절대 지체 말고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만약 의심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치료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수분 및 전해질 보충입니다. 설사와 구토로 우리 몸은 수분과 전해질을 엄청나게 잃게 됩니다. 이때 맹물만 마시는 것보다는 약국에서 파는 경부 수액이나 이온 음료를 드시는 것이 흡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함부로 지사제를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사는 우리 몸이 나쁜 균과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려는 자연스러운 방어작용인데 지사제로 억지로 멈추게 하면 독소가 몸 안에 더 오래 머물러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보통 대변 검사를 통해 원인균을 정확히 찾아내고 그에 맞는 항생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증상이 심하면 탈수를 막기 위해 수액 주사를 맞게 되죠. 콜레라, 이질, 장티푸스 등 질환에 따라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면 치료 기간을 단축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 있어도 안 걸리는 게 최고겠죠? 다음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마시기. 첫째, 손 씻기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음식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꼼꼼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하게 음식 섭취하기입니다.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 드세요. 특히 육류나 어패류는 중심부 온도가 7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해야 안전합니다. 또한 날 음식을 조리한 칼과 도마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 교차 오염을 막아야 합니다. 셋째, 위생적으로 조리 환경 관리하기입니다. 조리도구는 자주 소독하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며 오래된 음식은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장티푸스의 경우 유행 지역으로 여행 가거나 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고려해 볼 수 있으니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세균성 장염은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 나 혼자 조심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만약 환자가 발생했다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가 필요합니다. 항생제 치료 후 검사를 통해 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을 때까지 격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격리 기간 동안에는 식기, 수건, 화장실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화장실 사용 후에는 변기 주변을 소독제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와 함께 식사했거나 생활한 접촉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환자와 접촉한 가족들은 최대 잠복 기간을 고려하여 며칠간 설사나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거나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증상이 없더라도 반드시 검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음성이 나올 때까지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2차 집단 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실버건강 박사와 함께 여름철 불청객, 세균성 위장관염에 대해 5가지로 나누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 씻기, 음식은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기, 물은 안전하게 끓여 마시기. 이 3가지 기본 수칙만 잘 지켜도 대부분의 무서운 세균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도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 실버건강 박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